당신의 하루는 어떤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지만 출근 준비에 쫓겨 대충 커피 한 잔으로 식사를 대신하고 있지 않나요? 점심은 밀가루와 단 음료가 가득한 메뉴로 채우고 저녁에는 지친 몸을 달래려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간식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나면 이상하게 눈이 침침하고 오후만 되면 졸립고 밤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스트레스를 받으니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지에 공복, 혈당 수치가 붉은 글씨로 찍혀 나옵니다. 그제야 두렵고 막막해집니다. 당뇨병은 사람 몸 전체를 서서히 깨뜨리는 병이라 불립니다. 혈당이라는 숫자가 높아진다는 사실 외엔 특별한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위험을 느끼지 못한 채 일상을 보내다가 어느 날 합병증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잘 보이던 글자가 흐려지고 상처는 낫지 않고 발바닥이 찌릿하며 신장이 망가져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은 그런 미래를 막기 위해 필요한 첫 발걸음을 내디딘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30분 동안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혈당을 망치는 생활 습관부터 이미 당뇨 진단을 받은 뒤에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루틴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행동 목록을 손에 쥐게 될 것이고 당뇨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심호흡을 하고 화면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당신의 혈관과 눈 그리고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 당뇨가 무서운 진짜 이유.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높은 상태가 아닙니다.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혈관 내막은 설탕에 절인 과일처럼 점차 굳어집니다. 혈관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해주던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겨 지질과 노폐물이 달라붙습니다. 이 현상이 전신 혈관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당뇨를 오래 앓은 사람은 작은 혈관이 모여있는 눈과 신장에서 먼저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손상된 미세혈관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실명이나 투석 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더 무서운 합병증은 심근경색과 뇌졸중입니다. 혈당이 1%포인트만 높아져도 심혈관 사망 위험은 배 이상 상승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혈압 콜레스테롤이 정상이어도 혈당이 높다면 심장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셈입니다. 두 번째 장 내가 당뇨인지 모르게 보내는 매일의 신호. 당뇨의 전조 단계인 공복 혈당 장애나 당뇨 전 단계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몸이 보내는 가장 흔한 신호는 피로 과도한 졸림, 잦은 갈증 잦은 배뇨 뒤늦게 배고픔을 느끼는 야식 충동입니다. 우리는 이를 단순 피로나 스트레스로 착각합니다. 한 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안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오후 2, 3시쯤 이유 없이 졸려서 의자에 기대 눈을 감은 적이 주 3회 이상인가, 야식이나 단 음료가 강하게 당긴 적이 주 4회 이상인가, 밤사이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깬 적이 있나. 세 항목 중 2가지가 해당하면 혈당 검사를 권장합니다. 이 검사는 병원뿐 아니라 약국에서도 손끝 체열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장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생활 습관 톱5. 아침 거르기는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간에서 포도당을 더 많이 배출해 혈당 상승을 돕습니다. 두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과 함께 마시는 달콤한 커피입니다. 흰 빵과 설탕이 다량 들어간 음료의 조합은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급등시킨 뒤 급락시켜 강한 졸음을 부르고 다시 단 음식을 찾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늦은 밤 스마트폰입니다.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혈당을 높이며 다음 날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킵니다. 네 번째는 주말 폭식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켜온 식단을 무너뜨리며 간과 췌장을 과로 상태로 만들고 소화기관을 지치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올라가면서 체내 포도당이 계속 방출됩니다. 네 번째 장혈당을 낮추는 황금 시간표.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순환을 깨우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활성화합니다. 아침 식사는 단백질 위주. 달걀 2개 또는 그릭 요거트 한 컵 삶은 두부를 곁들입니다. 점심은 현미밥이나 귀리밥, 반 공기 채소를 듬뿍 먹고 단백질은 생선이나 닭가슴살을 선택합니다. 식후 10분 안에 자리에서 일어나 15분 걷기만 해도 혈당 상승 폭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오후에는 물을 자주 마셔 신장을 보호하고 간식을 먹고 싶다면 아몬드 한 줌으로 끝냅니다. 저녁은 7시 이전에 먹고 단백질의 채소를 곁들이되 탄수화물은 가능한 줄입니다. 식후에는 집안 정리나 산책으로 20분 이상 몸을 움직입니다. 취침 전엔 방을 어둡게 하고 휴대폰을 멀리 둡니다. 수면이 혈당 관리의 마지막 퍼즐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장님이 당뇨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약을 시작했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메트포르민 계열은 간에서 포도당 생산을 줄이고 말초 조직이 포도당을 더 잘 쓰도록 도와줍니다. 자가 혈당 측정을 통해 패턴을 파악하면 약을 줄이거나 식단 운동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동은 약이 줄 수 없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직접 연소하기 때문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주 3회씩 배치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20% 이상 향상됩니다. 또한 정기 안과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발바닥 감각 검사는 필수입니다. 합병증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 가족력을 가진 이들을 위한 예방 전략. 부모, 형제, 자매 중 당뇨 환자가 있다면 40세 이전이라도 매년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측정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단 음료를 멀리하고 자연식에 익숙해지면 성인 당뇨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가족 식탁 전체를 바꾸면 가장이 병에 걸렸을 때도 다른 가족 구성원이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뇨가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30분 동안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영상을 보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공복 혈당이 100을 넘겨 불안한 분도 있고 가족 중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본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뇨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숫자는 우리의 행동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살짝 높은 수치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기회입니다. 내 몸을 돌봐달라는 요구입니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아침을 거르던 습관을 고치고 하루 30분만 걸어보십시오. 야식을 물 한 잔으로 바꾸고 일주일에 2번은 정확히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체중과 혈당을 매일 기록하며 그 변화를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숫자는 달라져 있을 것이고 몸은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건강검진에서 당화혈색소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기에 발견해 스스로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혈당, 당신의 생활, 당신의 내일은 오늘의 선택으로 바뀝니다. 이 영상이 작은 불씨가 되어 당신 삶의 새로운 불빛이 켜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실질적이고 더 공감되는 건강 정보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이 이 길을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